지금부터 맹정호 서산시장님의 온통 서산, 온통 시민의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소 따뜻한 소통을 하시는 맹정호 서산시장님의 북콘서트 진행을 맡게 되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설레고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북콘서트는요, 색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답게 저희가 다양한 패널분들을 모셨거든요. 자,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힘내라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내라를 맡은 서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은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저 서산시 관내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북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응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춘예찬님, 청춘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산에서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과 더불어 서산의 그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함께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모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근무입니다. 평소 맹 시장님이 장애인을 위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해양정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산 사회자 협동조합 서산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가로리만 감태 명품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앙리의 박형규입니다. 우리 서산 시장님의 그 공약이 가로리만 국가 해양정원이잖아요. 해양정원을 위해 우리 어민들과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서 해양정원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오늘 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머드맥스로 유명한 해양정원. 네, 오늘 하시는 말씀 또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은 시민이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서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협의장을 맡고 있는 해미에서 온 김호영입니다. 언제나 맹정호 시장님께서 시민의 서산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추구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널인데요. 마지막으로 행복교육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시 학부모협의회 회장과 충남 녹색어머니 서산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봐야겠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가고 계신 온통 서산, 온통 시민의 저자이자 시장님이신 맹정호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장 맹정호가 아니라 온통 서산, 온통 시민의 저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또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장을 이끌었는지 일기장과 같은 책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신다면은 맹정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그런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온통 서산, 온통 시민인데요. 책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책의 내용을 쓰는 일보다 책에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제일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온통 서산하면 우리 시민들이 SNS 민원 창구 서산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책 이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온통 서산, 온통 시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가 소통과 협업, 시민의 가치를 가지고 민선 7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통, 협업, 시민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게 뭔가 고민한 끝에 온통 서산과 온통 시민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무조건 마음에 들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계신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겠죠. 청춘 예찬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2030 청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서산형 청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으신지, 이 질문 하나랑 이어서 바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농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태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사회적인 어떤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2030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을까 생각했더니 아마 90년대 말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큰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생존과 관련된, 경쟁과 관련된 사회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즉 우리 청년들에게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기회가 적어지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다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다툼을 해야 되고 너무 치열해졌어요. 저희 때는 사실은 학생운동 열심히 해도 1년 공부하면은 어디 직장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 얻기도 어렵고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건 우리 사회가 좀 더 기회가 많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수님은 그러시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고. 그런데 그게 청춘들을 대표하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인 저의 입장에서 또 아이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청년 농부들이 있다는 게 우리 농촌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농촌 인구의 감소, 농촌 인력의 고령화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방금 이야기를 한 우리 청춘 예찬님, 오소연님처럼 농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 농부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기회를 만들어서 좀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좀 전달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우리 청년 농부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시나 정부에서 지원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농 위주로 정책 지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 시가 농업인 참여 예산제, 그중에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청년 농부, 여성 농부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그 청년 농부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우리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최초로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부터는 충남의 15개 시군들이 다 청년 농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농업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춘 예찬님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에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잠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청년들하고 만났더니요, 시가 마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줬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포럼들을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참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도 여기에서 추가 질문을 하기가 조금 그런 게 시장님께서 저희 얘기를 많이 평소에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오늘은 그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소통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선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역시 뭐 기회와 공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청년들이 팍팍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평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시민이 시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테일하게 우리 시장님이 전부 다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 경우 없는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한 가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은 늘 소통과 협업, 시민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서산을 만들겠다고 늘상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이 곧 시장이다.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요. 시민이 서산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이 됐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풀뿌리가 바로 시민들이에요.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지만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지방자치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됐으면 시장, 의원이 됐으면 의원들의 지방자치였는데 저는 선출된 사람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본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중심의 어떤 시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었고 이 바람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진 우리 시민들의 요구였다고 봐요. 지난 4년 전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도 이제 시의 당당한 주인이 됐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또 시장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 4년간 우리 서산시를 이끌면서 모든 행정의 가치에 시민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시장이 시장이지 왜 시민이 시장이냐 그러한 말씀들도 종종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제가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시장이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 시장이 어떻게 시정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저는 시민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시민의 서산이 뭐지 하다가 요즘에는 맞지 우리가 시의 주인이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해보니까 재미도 나고 의미도 있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시민의 서산이 지금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라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부탁 말씀이에요. 이거 보면은 저도 이제 늘상 자주 뵈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맹정호 시장님은 소리 없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소리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뭐 가끔 저 말씀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님이 성과도 굉장히 많으신데도 시민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소리내어 자랑 한번 해주시죠, 시장님. 우리 시민의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자랑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소가 어느 소인지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자랑하라고 하니 자랑을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저는 맹시장 뭐 잘했어 하는 질문을 받으면은 서산시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크고 작은 갈등 현안들이 많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과 광장이 늘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맹종호가 시장이 돼서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처럼 지금이 어떤 갈등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좋아져서 조용해졌을까? 아닙니다. 요구는 4년 전보다 지금의 시민들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죠. 그거는 갈등을 지도자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통과 협업,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좀 조용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자랑한다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시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2018년도 우리 시 예산이 7,6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1조 1,300억 원이에요. 사실은 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많이 챙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착 가고 있다. 시민 여러분, 태평성대는 괜히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높은 의식 수준과 그것을 받는 지도자가 함께 호흡이 맞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조용한 거지 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진짜 조근조근 조용하게 말씀을 잘하시고 시장 시민님께서도 굉장히 평소 너무 어필을 안 하셔서 좀 조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용하면 안 돼요. 서산의 이런 장점들을 많이 알려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힘내라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2년 가까이 네. 지금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서산시가 그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감사한 거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손실보상 지원금 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단비처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산시 자체적으로 지원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네. 강력하게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제가 바람 좀 드리고요. 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부자여가지고 좀 많이 지원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시장인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엉뚱한데. 사실 코로나19라는 거는 어느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지원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 즉 정부에서 하는 일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알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시장 군수회의 뭐 있어요. 지사님까지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데
시군마다 다 달리 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당진시와 서산시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당진 시민들은 서산시는 잘하는데 왜 우리 시는 못하느냐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은 저한테 반대로 당진시는 잘하고 있는데 왜 서산시는 잘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인 저로서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 군수님 모르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 모르게 이제 지원을 하죠. 지난해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 3개월치 무료를 했는데 몰래 했어요. 사실 그 돈이 한 40억 와. 조금 넘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제 들키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좀 쓰고요. 나중에는 충남의 모든 시군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12%, 우리 시에서는 한 17% 정도 됐는데 이러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 우리 시는 다 드리겠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시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서산시가 돈 줘서 잘한다고는 안 나오고요. 2020년도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9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서산시민은 9시에 야식을 배달해서 먹읍시다 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 힘내라님도 참여했죠. 그 캠페인에. 그래서 살쪘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따라서 했죠.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줬다.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참고해달라는 건 평가를 아주 높게 해주실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서산시만 이렇게 해서 되게 네, 잘하고 네. 있는 거를 한 가지 소개를 네. 시켜드릴게요. 네, 우리 그 안심콜 번호 있었어요. 이전에 아. 이렇게 QR 코드로 하기 전에 그렇죠. 그 안심콜 번호는 우리가 다 공짜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다른 시도 가면 다 돈을 내요. 네. 그거를 네, 서산시장님이 저희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지원을 해줬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뭐 소상공인들 지원해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방역 당국이 안심코로나니까 많이 편했어요. 왜냐하면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으면 우리가 다 찾아내야 되는데 안심코를 하니까 나중에 역학조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른 시군에 갔는데 안심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다른 시군, 다른 도에도 다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 다른 시군에서 따라서 했고 코로나19 그러니까 방역이 우리 시가 다른 인근 도시보다는 조금은 양호하게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지난해 1천억 원 발행했고 금년도에도 1천억 원 정도 발행을 해요. 우리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의 액수를 발행하는 곳도 있지만 인구 1인당 따져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애용을 잘해주고 계신데 우리 시가 1,000억 원을 발행했다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를 혜택을 보는 거예요? 10% 할인해 드리잖아요.
100억 가까이 이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요. 소상공인들한테 금년도는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동안 가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게 분위기 좀 바꾸고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분들하고 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좀 지원을 해드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빨리 이 위기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도움 주실 거죠? 네, 열심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와, 진짜 믿음이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안 받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을 열심히 읽어 오셨을 텐데 책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시장님 개인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현장에서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앞쪽에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시장님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시장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소개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산 AB지구에서 농사 짓고 있는 최구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핫한 모습을 한번 봤는데 네, 3,500만 뷰 이 책에 나와 있네요. 네, 그를 만들었던 머드맥스 서산 네. 이 부분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게 히트를 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게 서산을 빛내는 하나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드맥스 영상 보셨죠? 네. 유튜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모드맥스 3,500만 뷰라고 합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국무회의 때 그런 거예요. 모드맥스 영상을 보니까 한국의 갯벌을 젊은 세대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국무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님께 또 썼죠. 한국의 갯벌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도 또 드렸던 그런 네, 또 박수 들어가야겠죠. 네. 와, 그런데 지난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우리 서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일이 3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머드맥스. 안 본 시민이 없을 정도로 다 봐서 전 세계 서산을 알렸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 시의 인구가 18만 명 넘어선 거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의외로 컸다고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서산공항 저거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서산공항 정부 계획에 포함된 이 3가지가 작년도 서산시의 핫 이슈였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네.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박수 유도도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함께님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에 관해 시설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한 시청 앞에 우리도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늘 가면은 꼭 그게 나오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 너무 좋고, 네. 서산에는 장애인 체육관이 없어요. 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관심 정책들을 그래도 많이 펼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됐는데 어느 날 시청 앞에 피켓을 들고 왔어요. 시장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성을 했죠. 약속 지켜드려야지 해서 그때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이렇게 만들게 됐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편의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시세가 작은 도시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있는데 왜 서산시 부자라고 해가며 그런 게 없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근데 오늘은 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지, 제가 약속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할게요. 금방 우리 함께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곧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예, 책 속에 보면은 겸손한 토끼, 착한 거북이 글을 쓰셨는데 네. 그것이 궁금합니다. 겸손한 토끼, 착한 거북이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겨버렸어요. 토끼가 아마 자만에 빠지지 않았다면, 겸손했다면, 늘 꾸준했다면 아마 토끼가 우승을 했겠죠. 거북이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 그러면은 거북이는 착한 거북일까? 옆에서 토끼가 자고 있는데 왜 같이 가자고 안 했을까? 같이 가자고 했으면 더 멋진 거북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아마 토끼도 나의 거만함이 나의 문제였구나 스스로 반성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장애인들의 행사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옮긴 건데, 우리 사회가 경쟁으로만 매달려서 내가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산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삭막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님 한근모 국장님께서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편견, 나눔, 차별 이런 거가 아니라 같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시는 말씀마다 명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명언 제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데요. 말씀대로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최근에 우리 오징어 게임 네, 봤잖아요. 너무 슬펐어요. 네, 마치 그 오징어 게임 속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공포심까지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질문도 정말 잘해주시고 답변도 참 잘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두 분 이제 동행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행의 의미로 두 분께 살짝 포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복교육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서해대교가 개통되던 2002년부터 서산에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발전되는지를 이제 제가 직접 어떻게 보면 겪고 네, 그러면서 서산에서 이제 지냈는데요.
서산이 다른 이제 충남 다른 시군도 이제 그렇지만 큰 대기업들이 있고 해서 네. 외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인구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되게 단시간에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산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질문도 주셨었지만 네. 서산이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이제 큰 지역에 비해서 체육 뭐 이런 문화시설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정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여성 또 이제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이 네.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준비 중이시거나 계획하고 네. 있으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청석에서도 질문을 주셔서 좀 언급은 했는데 저는 맹시장 시장하면서 저런 거 하나만 손꼽아봐 하면은 호수공원 옆에 도서관 지은 거를 그때는 지어졌겠죠. 이 도서관이 저의 대표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도서관이 지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참 좋은 시설이 우리 시에 하나 만들어졌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도서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고요.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도 요구들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교육 부분은 별도의 자치가 시행이 되고 우리는 일반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을 맡은 교육행정당국에서는 아이들의 실력들을 막 키우는 일들, 소위 말해서 명문대도 가고 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은 학교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행복감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운 어떤 성취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일들은 시장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건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아주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곳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초, 중, 고 다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이제 금년도부터는 무상 교통비, 대충요금이 무료잖아요. 그랬다. 전국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전국이.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충남하고 서산이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그런 일들을 막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대학 입시 상담센터,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대학 가는데 강남의 아이들은 상담을 받는데 몇백만 원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안 돼요. 지방 애들이 서울에 가서 상담 받으려면 돈 들지, 시간 들지, 기회도 없지. 그래서 이런 지역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최소한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전문 입학 사정관들 모시고 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줄 서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이용해 보신 분들도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돈 들여서 서울로 가서 뭐 그런 걸 컨설팅 받지 않아도 된다는 네. 거에 만족하시고, 또 충남에 사실 몇 군데 없잖아요. 몇 군데 없죠. 그게 서산이 빨리 하는 편입니다. 네, 서산에 있다는 걸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아들내미 대학교를 좋은 데로 보냈습니다. 와, 네, 이제 마지막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양 시장님께서는 뭐 서산을 다 사랑하고 있지만 특히 바다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정책이 가로리만 국가 해양 정원이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네, 그것이 이제 추진됐을 때 네,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느끼고 네.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가로리만 해양정원 내년도에 설계비 36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놨어요. 이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험이 하나 남았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꼭 통과를 믿습니다. 최종 결론이 9월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요. 해양정원이 만들어지면 좋은 게 몇 가지 있죠. 가로림만의 우수한 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바다를 바다로만 놓으면 손을 타게 됩니다. 조력발전소처럼. 아니면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가로림만을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해양정원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가 가로림만의 우수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게 하나. 우리 서산시가 농업,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서비스업은 뭐 소상공인들 많이 계신데 크게는 농업과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이 우리 서산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만들어지면은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3바퀴로 가는 것보다 4바퀴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생태 관광 사업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그런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이 순천만을 가는데 순천만 가려면 1박 2일 가야 돼요. 서울 분들이 꼭 자고 와야 돼요. 조금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로림만이 해양정원 만들어지면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해양정원 둘러보고 서산에서 점심 드시고 뭐 해미읍성도 가고 수선화도 보고 서울에 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천만을 많이 가겠어요? 가로림만을 많이 오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장사도 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죠. 그런 효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간 한 300만 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어민들 다 부자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시면. 네,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와서 놀랐거든요.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할 말 있으시죠? 아직 질문 한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저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 대한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은 많이 목말랐었습니다. 근데 서산 시장님이 되면서 어촌 뉴딜 300이라는 사업으로 많은 자원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감태 명품화, 서산의 특산물 감태 아시죠? 예, 감태 명품화 사업을 추진 전략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성과들은 좀 얘기 좀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항포구 300곳을 좀 정주 여건이 좋은 어촌으로 만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있어요. 전국에 300곳을 조성하는데 지금 서산이 중앙항, 구도항, 우도 벌마랑, 창리항, 간월도항 이렇게 5곳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 중앙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다른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리는 금방 우리 해양정원님이 주도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청년 수산학교도 생겼고 감태와 관련된 가공시설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요즘 돈을 좀 많이 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태 명품화 사업은 제가 민선 7기 선거 공약으로 했는데 서산에 특산물을 하나 더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감태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부 둘이 3개월 일해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서산의 감태, 가로림만의 감태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태 명품화 사업으로 홍보, 감태 생산 시설을 꾸준히 지원해 주셔서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이제 많은 이야기들 주셨는데 책 좀 홍보 문구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책이요. 책은 읽지 않으면은 종이잖아요. 페이지가 되는데 글쎄요. 많은 단어가 이 책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 한 구절만 여러분들 마음에 꽂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어, 그런 글귀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 온통서산 온통시민 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구입처는 아마 이렇게 쭉 자막으로 나갈 것 홈쇼핑처럼 같고요. 구매 사이트 밑에 접속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도 저렴합니다. 네, 요 책 그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은 제가 한번 대신 낭독을 네.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네. 시장님, 네 뒷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소원하는 시민들은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길 원한다. 그게 가능할까? 역사는 헌집 부수고 새집 짓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다. 80%는 같게, 20%는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다. 그 20%가 어쩌면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그 주인이 만족하는 도시. 그래서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되는 서산. 서산의 미래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 걸음 더 미래로 가고 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긴 시간 달려왔는데요.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네, 아주 소통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서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다양한 매력도 많이 볼 수 있었던 북콘서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서산시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산시를 이끌면서 가졌던 고민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맹정호 서두르지 않고 크게 소리내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약속은 저한테 하는 약속이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책을 들고 우리 온통서산 온통시민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칠게요. 우리 시장님께 응원하고 또 서산의 무궁화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 먼저 온통서산하면 저희가 온통시민 할까요? 네 시작. 온통시민 화이팅!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북콘서트 행사를 마치겠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 시청